자, 보세요. 네, 가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뭐 신경 그닥 안 써도 되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네, 안 써도 되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요 자료를 드립니다. 요 자료. 수업을 진행하면 이 자료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 자료를 드려요. 이 자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보여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한테 네, 예, 요런 자료를 다 드려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가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짜리 보고서 만드는 양식하고 다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현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한 장짜리 보고서가 필요하지 여러 장짜리 보고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만들어서 쓰라 그랬더만 다들 못 만들어 쓰시더라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못 만드는지. 보통은 웃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닥 그렇진 않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만들어 드렸고, 또 이걸 만들어 드렸더니 왜 이게 많이 늘어나냐면 요 밑에 거가 부분 요게 수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요걸 수정해서 쓰라고 했더니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만 수정해 쓰면 되거든요. 또 그걸 못 하셔. 그걸 못 해가지고 또 그거 바꿔가지고 또 밑에 거만 바꿔서 만들어 놓은 것들 또 드려요. 이렇게 또 밑에서만 또 바꿔서 이렇게 종류별로 다 드려요. 이렇게 밑에서 바꿔가지고 할 수 있게. 이 세 개 종류만 하면 대부분 브리핑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불친절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한글 자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장이나 토지 쪽 하시면 모르겠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토지 하시는 분 계시고 공장 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들 공장은 뭔가 자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공장 등록 현황 데이터셋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전국에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나오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가도 솔직히 여러분 이것만 자료만 받아간 다음에 출석을 안 해도 돈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자료들 모으는 게 취미예요, 취미 여러분. 안 웃기구나. 어쨌든 취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도록 다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있죠, 그죠?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들도 이렇게 200개의 사이트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분야를 다 분류시켜 놨죠. 아파트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개발이냐 다 나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개발 정보 분석도 여기 다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 다 체크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되도록 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240개를 다 모아놨단 말이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면 돼. 그냥 제가 드린 거를 갖고 가서 쓰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분석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보고 부동산을 판단해야 되는지 다 만들어놨고, 여기 점수를 입력하는 순간 자동으로 좋은 시장이 나쁜지 좋은지를 평가할 수도 다 만들어놨거든요. 요거 쓰는 방법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드렸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 하지 말고 여러분은 실습만 하라는 거죠. 쉬운 실습들만 시간을 들여서. 나머지 어려운 거는 제가 다 정리해서 다 드린다고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 자료 찾는 거 안 찾아도 된다. 예, 제가 다 드릴 테니 요 제가 드린 자료만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다.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자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시대 이제 요즘에 유튜브 AI 나오죠, AI 여러분. PC를 하시면 PC를 하시고 스마트폰 하시면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플랫폼 중에서 아실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아실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아실? 네. 아니면 아실 말고 다른 걸로 할까요? 아실 말고 토지 이용 감각 토지 이용. 아실은 CEO 때 했으니까 안 한 걸로 해야지, 그죠? 안 한 거. 안 한 걸로 해야지. 네. 새로운 걸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아니면 아실이 날라나? 토지음이 날라나? 애매하네. 네, 어쨌든 아실도 하고 토지도 하죠, 뭐 그러죠. 아실 보이죠, 그죠? 아실에 가면 여기
최근 하락, 최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도 있고 매물도 있고 최근 하락도 있고 많죠, 그죠? 그럼 거래량을 클릭해가지고 거래량 하나만 갖고 해볼게요, 여러분. 강남구의 거래량을 가지고 판단할 건데 지금 강남구에 지금 거래량을 이렇게 캡처해서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캡처해 볼게요, 여러분. 캡처를 해서 2016년도부터 데이터죠, 그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우리 어디로 가요, 여러분? 챗GPT, 그죠? 챗GPT에 가서 우리 수업 때 AI 쓰는 것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 AI 활용하는 것도 꽤 많이 배우실 거예요. 챗GPT에 가서 맞아요, 여러분. 로그인 좀 해놓을게요. 네. 그래서 챗GPT에 가서 붙여넣기 들어오죠, 그죠? 네. 첫 번째 이미지는 강남구 아파트 2016년부터 2020 아파트 거래량이다. 2026년은 제외하고. 이해됐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여기 뭐죠? 전세 하면 되겠죠, 그죠? 전세 2026년부터 네, 전세 거래량을 펼쳐할게요. 네. 왜 2020년 제외했냐면 2020년은 1월달에 4건밖에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2020년 제외하라고 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이미지는 전세, 그죠? 아파트 매매가 첫 번째는 매매, 두 번째는 전세. 네. 세 번째는 월세 넣으면 되겠죠, 그죠? 월세. 저 월세 거래량이다. 네, 바꾸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표로 만들어주고 표와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해석하여 분석한 후 대학생이 알기 쉽도록 말해주고 강남구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으로 인한 강남구 부동산이 알려달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심플하죠, 그죠? 네, 그리고 만들어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옛날에는 직접 구해야 됐잖아요. 구할 필요 없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안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 교재를 받으셔서 미리 안 보셨나?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 가면 쭉 넘겼을 때 빅데이터 부분에 가보면 아시를 해놓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제 스타일을 여러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전 아낌없이 퍼주는 스타일 아시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면 이제 만들어주죠, 그죠? 네,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표로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표로 만들어주고 이 표 만든 거 가지고 해석해주고, 그죠?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하라고, 여러분? 블로그 포스팅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I로 작성한 게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도 우리 수업 때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AI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요. AI로 만들어도 되는데 네이버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세요가 네이버가 요구하는 거라고,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AI로 만들어도 괜찮아. 근데 AI로 그냥 자동으로 100% 만들지 말고, 이해되시겠어요? 사람 손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만들어 줘라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AI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내용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비슷한 영상들이 비슷한 컨텐츠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그죠? 거기다가 AI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 원하는데 다들 뭐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기본 데이터만 갖고 써버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만든 데이터는 여러분요. 그죠? 이거는 실제 데이터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내용을 갖고 와서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있는 데이터 해서 그대로 하는 거니까. 보고 내용을 보고 내 생각을 좀 더 첨부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여러분 말고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빅데이터를 잘 모르니까요. 대다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매주 만들 거예요, 여러분. 매주. 다양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가면서 과제를 줄 거니까. 그리고 한 단계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게 이런 데이터에서 미분양 데이터도 보긴 할 거거든요. 미분양 데이터를 보면서 단순하게 미분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미분양 데이터의 인구수를 해가지고 인구수 비율을 만들어서 이 미분양과 인구수 데이터를 가지고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그럼 어느 지역이 미분양 대비 인구수 대비 미분양이 높다, 인구수 대비 미분양이 낮다를 볼 수 있는 거죠. 인구가 많으면 미분양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1000개 있는데 인구수가 10만 명이고요. 미분양이 이해되시겠어요? 500개 있는데 인구수가 10,000명이면 10만 명 있고 1000개 있는데 훨씬 낫지 않나요, 여러분? 단순하게 미분양 숫자가 높다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죠. 눈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온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주 봐야죠, 자주. 그래서 빡세게 계속 과제 주고 하라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하시면서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들 있죠. 챗GPT하고 제미나이는 우리가 그 수업 때 기본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챗GPT하고 제미나이는 기본으로 쓸 거예요,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LM하고요. 이미지 FX라고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원래 작년까지는 수업을 안 했어요, 제가요. 작년에서 할 때는 수업을 안 했는데 올해는 AI를 좀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우리 수업 때. 그래서 이런 AI 활용도가 조금 이번 과정은 올해는 좀 높을 거예요, 작년보다. 작년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했지만 작년에는 AI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올해는 좀 AI를 좀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미나이나 이런 걸 할 건데 하나만 시간이 좀 적으면서 할 수 있는 하나만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요 중에서 이미지 FX라는 거 한번 가볼게요. 이미지 FX. 그래도 특강 등록은 안 하시더라도 오셔서 그래도 특강 들으러 오셨으니까 뭔가 하나 배워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 FX를 하나, 노트북 LM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 안 되고 거기 좀 짧으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미지 FX 보이나요? 이미지 FX를 들어가면 여기 이미지 FX라고 나와. 이미지 FX 찾으셨어요? 이미지 FX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 FX 보이세요? 네, 들어가서 하면 이미지 FX라는 게 나오고 들어가서 여기에 실행하면 돼요. 이미지 FX 당연하지만 구글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냥 심플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이미지 FX만큼 괜찮은 데가 없다, 이미지 쪽에서는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자, 네, 이것도 정리 좀 하고 여기에 원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냐면요, 산속에 한번 볼게요. 산속에 전원주택이 있으며 전원주택은 약 100평 정도 된다 할까요? 정도 되고 건축은 집은
주택은 2층으로 지어져 있고 앞마당에 강아지와 고양이 하면 너무 뻔하니까 호랑이가 친구들 호랑이 강아지와 곰이 서로 웃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해됐나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해됐죠, 그죠? 약간 만들어주는데 이미지 FX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진짜 같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AI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 대부분 이미지가 가짜처럼 보이는데 얘는 진짜처럼 만들어져요. 나왔네요. 어때요, 여러분? 산속에 그죠? 전원주택이 있고 대지가 보이는데 2층 지었으면 1층밖에 안 지었네. 어쨌든 곰하고 강아지가 서로 신나게 잘 놀고 있네, 그죠? 근데 사진이 어때요, 여러분? 진짜 같지 않나요? 안 놀라시는구나. 여러분 AI로 이미지 안 만들어 보셨어요?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AI로 만든 것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얘는 AI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짝만 꼬아 볼게요. 살짝만 꼬우면 블로그 포스팅 하다가 사진이 필요해. 없어. 그죠? 마치 그 장소에 갔다 온 것처럼 내가 그 사진을 유사한 걸 생성해서 집어넣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그 장소에 갔다 온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즉 뭐냐면 우리가 AI를 그냥 만들면 AI로 만들었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미지 FX로 만들면 실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 그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장소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블로그 포스팅할 때 굉장히 정밀한 이미지 포스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별로 안 좋나?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면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이거요. 그냥 이미지 FX라고 치면 돼요, 여러분. 이미지 FX. 네. 이미지 FX라면 구글 랩스라고 나오잖아요. 보이시죠?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 위스키, 플로우, FX 뮤직이 나오잖아요. 이미지 FX 실행, 여기 이미지 FX 실행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들어간 거죠. 네. 네. 구글에서 이렇게 위스키, 플로우, 뮤직 FX 4개가 있어요. 네. 다 쓸만한 거예요. 다 쓸만한 거. 네. 네? 네,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안 보임. 죄송해요. 네, 보이죠? 그러니까 로그인 하면 돼요. 동의하고 로그인 하시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네, 동의하고 로그인하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우리가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죠?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 비번이 몰라. 그리고 저랑 보는 함이 조금만 달라도 못해. 그죠?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해결하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면 기력이 길어지는데 저희 나이 세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정도 되셨을 거고 젊으신 분들은 이제 40대 후반, 40대 초중반 정도 되셨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나이 세대는요, 아시다시피 IT를 막 잘 다루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IT를 잘 못 다루고 시키는 세대였죠. 다른 사람한테 막 이거 만들어 와라 시키는 세대였지 우리가 했던 세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부터 안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애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은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우리가 내에서 나는 빼죠, 그죠? 저는 빼고, 네. 그렇죠? 네. 애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처음 한 번은 가르쳐줘, 애들이.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죠. 왜 이것도 모르냐고죠. 왜? 걔네들한테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질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 20년 넘게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해봤지만은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제가 옛날에 기초 강의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봤거든요. 유일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 학습이에요. 그냥 안 되면 계속 부딪히고요. 안 된다 그러고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해결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거를 매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원에 1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혼자서 웬만한 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한 달 찔끔 공부하고 이제 끝내고 그죠? 2달 찔끔하고 끝내버리니까 똑딱 다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주 나와서 계속 얼굴 보면서 물어보고, 지금처럼 왜 안 돼 하면은 요거는 특강이니까 못하지만 수업 때는 가서 봐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하고 그게 익숙해져야 다음에는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요거 하면 탁 눌러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단계가 넘어가는데 기간이 꽤 걸린다고요. 그거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쫙 가야지, 그리고 집에서 계속 해보면서 막 몇 번 부딪혀 봐야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 그게 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어차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든가 저하고 보면서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들다고 전혀 노여하시거나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모르는 거.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도움 받는 거 도움 받으세요. 도움 받는 거 전혀 문제되는 거 없어요. 저는 무조건 받으라 그래요. 그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어차피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요. 도움 줄 수 있는 분들 주세요. 왜? 그러면서 자기도 배운다니까요. 그 가르쳐 주면서 본인도 공부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것도 있어서 하면서요. 그러면 자기 실력도 더 늘어나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잘 가르쳐 주는 분은 나중에 본인이 교재를 만들어 보면 실력이 완벽하게 익혀집니다. 교재를 만들다 보면요, 뭐 누르면 뭐 나오고 뭐 누르면 뭐 나오고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왕창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또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과정, 마스터 과정에 말한 것처럼 반복 학습, 계속해서 만들고 올리고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네. 네. 뭐가 문제인가요? 네. 어떤? 네. 안 해보셨다고요? 여기 거기 이미지 FX 들어왔을 때 잠깐 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 새로 고침이. 잠깐만요. 다시 가서. 네. 불러 갔다가 안 되네. 안 들어. 잠깐만요. 네. 여기 그냥 쓰면 되거든요. 글자. 네, 여기 쓰시면 돼. 여기다가 그냥 글자를 쓰시면 돼. 원하는 거. 내가 하는.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다 그냥 글자를 쓰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그 내가 상상하고 입력한 대로 나와요. 상상하고 입력한 대로 나옵니다. 상상하고 입력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거는 재미나이에서 하셔야 되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질문 저는 대화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전원주택. 하면 여기 이미지에 보면 전원주택 이미지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은 어떤 전원주택을 좀 마음에 드세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 한번 골라보세요. 다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다 좋으세요? 뭐 요거는 그런가? 저건 아니고 요거는요? 요거요? 네, 요거요? 네. 요거 이제 캡처하면 되겠죠, 여러분? 됐나요? 캡처했죠? 네. 캡처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는요.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 때 제가 캡처 프로그램 다 알려주고, 제가 드린 자료에도 여러분 이렇게 캡처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공 자료도 제일 먼저 주는 게 여기 캡처죠, 그죠? 네, 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사용법 영상도 제가 다 드려요,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 고충들을 웬만하면 다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재미나이. 이렇게 여러분 한 20년 넘게 수업 하다 보면 다 알아요. 웬만한 거는. 네. 자, 됐죠, 그죠? 붙여넣기 하고 뭐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미지 만들기 보이죠, 여러분? 나노 바나나로 할게요. 하고 여기다가 네. 위 이미지에서 그죠? 이미지에서 뭐라고 볼까요? 뭘 바꿔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지붕을 좀 바꿔달라고 할까요? 지붕을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10살 아이들 할까요? 9살? 8살? 8살 아이 2명의 8살 아이가 2명이 신나게 뛰어노는 이미지. 추가로 강아지와 고양이도 넣어줘. 그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알아서 제가 이제 또 합성해서 만들어 준다고 합성해서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AI는 그냥 뭐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도구를 사용할 때 그 도구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합성하는 거는 제미나이를 쓰는 게 맞고요. 제미나이를 쓰는 게 맞고 처음부터 생성하는 거는 이미지 FX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새로운 걸 왜냐면 이런 건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에 합성하는 방식인 거고 있는 거 이렇게 나왔네, 그죠? 자, 요 사진에서 그죠? 이렇게 됐네요, 그죠? 애들 둘이 강아지, 고양이. 근데 여기에 지금 한국인이라고 안 적어주니까 외국인이 나왔죠, 그죠? 한국인이라 안 적어주니까 외국인이 나왔죠, 그죠? 네. 보통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정도는 여러분 잘 쓰지 않나요? 왜냐면 챗GPT, 제미나이는 이제 기본으로 쓰니까 웬만해서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만들어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AI 수업은 쟁일 6시간 내도록 이런 거 하는 수업이라고요. AI 수업 자체가 이런 거 계속 만들어가는 수업이고 이런 거 가지고 블로그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유튜브 어떻게 만들어 하는 수업이 AI 수업이라 AI 수업 여러분. 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네. 자, 이미지 FX 관련돼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AI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는 거 코파일럿이라든지 클로버 X라든지 클로드라든지 퍼블렉시티라든지 뭐 리턴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우리 부동산 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도구 중에 하나들이라는 얘기 AI 쪽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주로 거기 제미나이하고 챗GPT가 메인 될 거예요. 제미나이, 챗GPT 메인이 되는데 이번에는 옛날에는 다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집어넣어서 더 추가로 구글 AI 스튜디오하고 노트북 LM하고 이미지 FX 같은 도구를 더 추가로 이번에는 집어넣어서 이번 과정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다양하게 AI들을 이번 과정에는 좀 더 많이 포함시켜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네. 자, 불덱스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제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AI인데 블로그를 자동으로 포스팅 해주고요. 네. 블로그 지수를 알려주고 하는 플랫폼이 이런 데예요. 이런 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블로그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블로그도 합니다. 네, 블로그도 이게 빅데이터, 블로그, 유튜브 세 가지 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해줄 거예요. 이런 거 이용해서 AI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다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비슷한데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 즉 한글이라는 글자를 잘 인식하느냐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실사처럼 만들어 주느냐라는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퀄리티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방법은 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실사에 대한 퀄리티 차이가 좀 납니다. 진짜. 예. 예. 그렇죠. 비슷하죠. 다 쓰는 방식들 자체는요. 다 비슷하게. 네네네. 우리가 이제 AI 과정에서는 프롬프트 생성하는 과정도 배워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수업도 하거든요. 다 마찬가지 또 AI 과정용 제가 그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했지만은 잠깐 보면 네. 여기 AI 또 제공 자료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요. AI 수업할 때 쓰는 자료가요. 들어가면 또 AI용 관련되어 있는 이 자료들이거든요.
거기에 이 프롬프트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냥 생성하면 안 되고 이런 느낌 요렇게 이제 써서 생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버에 가서 부동산 가시잖아요. 그죠? 여기 매물 있잖아요. 매물 보이세요? 그럼 이 매물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긁었죠? 컨트롤 C 복사했죠? 그럼 제미나이에 가서 제가 이 매물을 정리하는 챗봇을 만들어 놨거든요. 프롬프트를 써서 여기다 넣어서 붙여넣기 하고 네 보내기 보이죠? 여기 왜 안 나오나? 복사가 안 됐네? 왜 복사 안 됐지? 복사. 아이고. 그래서 붙여넣기. 들어왔죠, 그죠?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렇구나. 네. 하고 비행기 버튼 보이죠? 누르는 순간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거를 엑셀로 싹 정리해줘요. 엑셀로 싹 시트 정리를 해가지고 AI 수업이 돼버렸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트 정리가 쭉 나오죠. 보이시죠? 예. 정리를 쭉 해주고 이 정리된 시트를 그대로 여기 스프레드시트로 보내게 하면 엑셀로 완성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뭘 할 수 있냐면 아침에 매물 올라온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물건이잖아요. 매매가 얼마에 올라와 있는지, 어느 부동산에서 냈는지, 전세가 현재 얼마까지 나와 있는지, 떨어진 게 있는지, 월세가 지금 얼마 나와 있는지를 요거를 이제 아침마다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 앞시에 한 번. 그럼 오전에 한 번 이걸 눌러서 해주고 열기 하면 이런 시트가 이제 쭉 나와 있는 게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필터링 해가지고 아침마다 금액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요.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에 내놓았구나. 즉 이런 프롬프팅 하는 거를 공부해야지 아까 이미지를 만들어내더라도 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쓴 프롬프트가 이거거든요. 프롬프트가 매물 정리 프롬프트가 이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는 거죠. 자료가. 이미지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쭉 만들면 거의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요. 그런 것들은 이제 AI 과정에서 배워야 돼. AI 과정에서. 근데 우리는 굳이 그 단계까지 못 들어가요. 우리가 AI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블로그나 유튜브 할 때 아무래도 AI를 활용을 요즘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써먹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저희는요. 들어가시게 되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중개업 쪽에서 저만큼 오래 하면서 IT를 다룬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자주 보시면서 질문하시고 하시면서 많이 활용하셔서 많이 뺏어 가셔야지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물론 제가 준 것만 갖고도 여러분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하면서 계속 자기 갖고 가면 다른 데서 배우시는 것보다 훨씬 아마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판다도 마찬가지,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AI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 부루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데 감마라는 AI가 있어요. 감마.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우리 다 돼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감마라는 AI인데 감마라고 해. 감마 들어가서 보시면 무료로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네. 여기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생성.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게 강남구 아파트 시장이었죠, 그죠? 그러면 강남에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에 레미안 퍼스트지인가요? 레미안? 다들 강남에 아파트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나요? 본인 아파트 아무거나. 네. 뭐 알고 있는 아파트 이름 하나만 불러주실래요? 강남에 유명한 거. 원베일리요? 네.
그거는 서초동 반포구 아니 서초구 반포동 아닌가요? 네.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기본 개요 및 그죠? 입지 분석. 그다음에 주변 개발 계획.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군 분석. 또 뭐가 있을까요? 평당 가격. 그죠? 또 뭐 있을까요? 네? 상권? 네. 상권 분석. 네. 교통 분석 등 공인중개사로서 고객에게 보고하는 분석 보고서.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알아서 개요를 만들어주고 디자인을 생성해줘요. 쭈르륵 이제 목차를 만들어줍니다, 그죠? 원베일리 분석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나오고 요 원베일리 분석 보고서 나온 거에서 그죠? 나온 거에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디자인 선택하는 디자인. 관련 디자인들 중에서 예쁜 디자인을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쭉 와서 네. 디자인이 어둠의 디자인은 좀 그렇죠, 그죠? 밝은색 디자인이 낫겠죠, 그죠? 밝은색 디자인 중에서 괜찮은 거 선택하고 테마를 하고 하단에 생성 보이나요? 예, 생성 눌러주면 얘가 뭘 만들어주냐면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PPT 보고서를 자동으로 쭈르륵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공부 안 해도 얘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면 10장짜리 보고서를 그냥 만들어 줘요, 여러분. 지금처럼.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배웠던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여기다 첨부시켜 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좀 더 깔끔하고 완벽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배워도 여러분, 제가 50페이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는 한 30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 30분에 끝나려면 입지 분석은 자료가 어디 있지? 그죠? 개발 계획은 자료가 어디 있지? 이걸 알아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만 배우시면 이제 그 앞으로 물건 보고서 만드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한두 시간 내에 다 끝내가지고 깔끔하게 고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반포 대장주로서 가치와 미래 딱 하고 나오네, 그죠? 볼까 이제? 네. 이렇게 뭐가 됐어요? 원베일리 보고서 나왔죠, 그죠? 네. 완성돼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입지도 마찬가지로 요 입지에서 내용이 나왔으면 우리가 입지 분석 공부한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미지를요, 추가로. 왜? AI는 뭐가 많다고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분석한 건 비교를 해봐야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지금 솔직히 개발 계획 가지고 또 만들어낸 것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형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AI 도구들을 요즘에는 많이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런 거 하나 제공해주고 안 하고에 따라서 고객한테 신뢰를 주느냐 전문가를 인정받느냐라는 부분이 나눠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저런 거 만들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사용법만 배워도 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아만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못 쓰고요. 여러분 엑셀을 못 쓰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그걸 못 쓰더라도 이런 거 AI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자료들이 어디에 있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고객들하고 상담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요. 파워포인트 못 쓰면 어때요? 뭐 엑셀 못 쓰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공부해서 그것만 쓸 줄 알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자, 젠스파크 요즘 이게 젠스파크도 하면 좋은데 젠스파크까지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펠로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이죠. 우리 프롭테크 메인인데 봤던 아실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많잖아요. 요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매주 이 데이터를 하나씩 다 분석 뭡니까? 요 데이터 가지고 그 블로그 포스팅 할 거거든, 매주. 한 12번 한다, 11번 정도 포스팅 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알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란 얘기죠. 호객 노노도 있고 부동산 플래닛, 그다음에 랜드북은 요즘 서비스 안 해주는데 잘못 넣었네 제가요. 네. 닥터빌드, 주택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만들어보고 할 거예요. 이런 건축하는 플랫폼들이죠. 건축하는 플랫폼들. 네이버 부동산, 밸류맵, 리치고 이런 플랫폼에서 개발 계획도 한번 찾아보고 부동산 디스코, 그다음에 소상공인 365 이건 상가죠. 상가 할 때는 소상공인 365도 쓰고 나이스 비즈맵, 오픈업 같은 상가 플랫폼도 한번 써보는 거죠. 마이프차 같은. 그래서 이런 프롭테크 기업이 현재 2025년 현재 330개가 있어요, 여러분. 빅데이터 기업들이요. 우리는 여러분 끼끗해 보이 오늘 아실 한 개 봤죠. 네이버 부동산 한 개 봤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고객은요, 여러분. 고객은 여러분이 만약에 한 20억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100억씩은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죠? 거기서 한 20억 정도를 떼서 그죠? 뭐 뭔가 산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냥 중개사를 찾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 공부를 하거나 누구한테 조언을 받으려고 먼저 하지 않을까요? 그죠? 또는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중개사가 있으면 다른 데 안 가고 그 중개사한테 갈 텐데 똑똑하고 잘하는 중개사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주변에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어느 플랫폼을 들어서 봐봐. 그죠? 거기에 이런 자료가 많이 있을 거야.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주면 그 사람도 그걸 보고 오 이런 게 있었어 하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플래닛 같은 건데 버튼을 딱 찍으면 가격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도 거래를 안 한 물건들이. 거래를 한 번도 안 한 물건이라도 걔는 딱 찍으면 가격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맹신하겠죠. 오 너무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버튼을 딱 누르니까 건물 올려줘. 그죠? 맹신하겠죠. 우와. 그죠? 이거 땅값 얼마고 건축비 얼마고 딱 나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고객 중개사한테 딱 갔는데 이런 게 있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이런 되는 맞을 것 같아라 딱 물어봤는데 중개사분이 우와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는 순간 이제 그분은 나보다 모르네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여러분 중개사분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없었잖아요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갔을 때 중개사를 안 만나면 부동산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 아닌 이상에는요.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은요. 아까 봤잖아요. 온갖 개발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보들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다 나오는데 중개사한테 왜 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싶은데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을 중개사가 알고 있어야 가서 물어보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똑똑하구나, 나보다. 그죠? 저 사람이 많이 알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년 그분이 중개한 지 20년 되셨는데 저한테 얘기했다.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교수님, 이 빅데이터는 이제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더 많은 중개사분들이 이런 걸 아는 게 싫은 거죠. 왜? 예. 일반 그죠? 본인들만 알고 본인들이 그쪽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해는 하는데 저는 목적이 다른 거죠. 강사고 수많은 중개사분들이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공부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만 알아도 저는 충분히 고객들한테 내가 똑똑한 중개사라서 예,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그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이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포스팅도 하고 예, 영상도 올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포스팅하는 거는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 뭐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역 분석단에서 강남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프를 보니 그죠? 거래량을 보니 지금은 떨어져서 올라가는 시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랑 이해되시겠어요? 전세 사기 체크리스트 이런 거랑 어느 사람을 더 전문가로 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저는 중개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거 해줄 수 있는 무기가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마스터 과정의 빅데이터랑 블로그랑 유튜브 이 과정을 섞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요. 물론 이제 빅데이터 하나만 주구장창 하면 좋긴 하지만 그거는 7월달 가야 하는 거고 좀 시간 한참 지나서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마스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배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지금 시점에서는. 왜? CEO도 하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CEO 안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자료 준비는 다 그렇게 다 돼 있다라는 거죠, 제가요. 그래서 윈도우가 뭐고 마우스가 뭐예요라는 정도 수준만 아니시면 충분히 따라간다.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강의를 한 지가 이제 빅데이터 강의한 지 10년이 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10년 동안 강의했으면 그래도 빅데이터를 아는 중개사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강의할 때마다 다들 놀래요. 우와, 이런 게 있었어요, 교수님. 그러면서요. 저는 그걸 보면 더 신기해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그러면서요. 점점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시대를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매 학원에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면은요, 오히려 경매 학원에서는 이런 강의를 듣잖아요. 빅데이터 강의 듣고 막 이런 자료 수집하는 강의를 들으면 저를 신처럼 모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중개사 안 가도 중개사 안 찾아도 된다 생각하니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경매 학원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싶긴 한데 아직 제 마음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더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서 중개사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많이 아쉽기는 해요. 저는 중개사분들이 이런 강의를 좀 많이 배워서 좀 똑똑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중개사분들, 전문가로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도 감추는 거 없어요. 다 퍼줍니다. 여러분, 저는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중개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경쟁할 일이 없어요. 예, 저는 다 퍼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다 가지라고요. 예, 그래서 오셔서 제 거 다 가지고 가서 달라 그래가지고 다 갖고 가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셔서 이런 돈을 내는 가치 이상,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전문가라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시간 동안 무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드리면서 그래도 빅데이터와 AI와 프롭테크를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렸다 생각하니까 잘 고민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얼굴을 다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금토방과 월수방 계신 분들은 한 명씩 이상 다 데리고 오세요.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아무나 데려오지 마시고 여러분과 친하시고 꼭 같이 듣고 싶으신 분들,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혼자 하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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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